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퇴직 후 제2의 인생을 희망차게 시작한 신재식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재식 씨는 55세의 나이로 3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동료들은 한결같이 부러워했습니다. 한때 그도 회사의 중심이었지만 젊은 인력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자신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회사에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선택이라며 그에게 명예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날 퇴직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신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는 퇴근길에 회사 앞 커피 전문점에 들렀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런 카페 하나 차려볼까? 그 생각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작은 꿈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마다 회의로 지친 몸을 달래주던 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었으니까요. 퇴직 후 첫 한 달은 마치 긴 휴가 같았습니다. 아내 이정희 씨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처음엔 낯설었지만 오랜 세월 고생했으니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식은 곧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아직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뭐라도 해야 해. 그는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에서 은퇴 후 창업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3개월 만에 흑자 전환, 50대도 할 수 있다, 커피 창업 성공기. 그런 영상들이 재식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나도 카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카페요. 당신 커피 제대로 내리는 법이나 알아요? 배우면 되지. 요즘은 프랜차이즈가 다 해준다더라. 아내는 걱정스러워했지만 남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나도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재식은 본격적으로 창업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엔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스를 차려놓고 초보도 가능한 카페 운영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중 한 브랜드의 담당자가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요즘 저희 브랜드 아주 잘 나갑니다. 점포만 확보하시면 인테리어, 기기 설치, 바리스타 교육까지 전부 저희가 지원합니다. 초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평균 1억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즘 대출도 잘 나와요. 그 말에 재식의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도 남는 여유 자금이 6천만 원. 한 달만 잘 돌아가면 금방 회수하겠지. 그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라떼가 있는 오후. 퇴직하고 맞이하는 오후처럼 따뜻하고 여유로웠으면 좋겠어. 그는 자신이 사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설렜습니다. 오픈 날 그는 친구들과 전 직장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재식아, 진짜 멋지네. 이제 사장님이네, 사장님. 사람들은 축하했고 재식은 활짝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을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출근길 커피를 사던 몇몇 직장인들이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점포 위치가 상권의 끝자락이라 그런지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사 담당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초기엔 다 그래요. 3개월 지나면 입소문 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출은 하루 20만 원도 채 안 되었고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를 제하면 남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이러다 퇴직금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자리를 잡을 거야. 재식은 자신을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에 서늘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퇴직 후 처음으로 불면의 밤을 맞이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내 마지막 자산입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은 은퇴자의 낭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재식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곧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식의 카페 라떼가 있는 5호는 오픈 첫 주만 반짝했을 뿐 그 이후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매출이 얼마예요? 아내 정희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 포함해서 18만 원 정도. 그게 다예요? 응,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불을 끌 때 재식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오픈 초반엔 커피 머신 소리만 들어도 뿌듯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본사에서는 처음엔 다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대표님, 요즘은 다들 배달로 주문 많이 하세요. 배달 서비스 등록하시면 매출이 확 오를 거예요. 배달이요? 커피 배달을 누가 해요? 요즘은 오피스가 많으니까요. 추가로 200만 원만 투자하시면 세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해보자는 생각이 이겼습니다. 결국 그는 본사 권유대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주문은 하루에 한두 건이 전부였습니다. 3달이 지나자 현실은 냉혹하게 드러났습니다. 월세 250만 원, 직원 월급 180만 원, 원두 비용과 공과금까지 합치면 한 달 고정비만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출은 평균 450만 원. 손익분기점은커녕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버텨요. 아내의 말은 차가웠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달 본사에서 파견된 슈퍼바이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매출이 너무 안 나오네요. 프로모션 하셔야죠. 프로모션이라면? 할인 이벤트요. 10일 쿠폰 증정 이런 거요. 본사에서 지원은 안 되니까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럼 손해인데요?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안 하면 손님이 안 와요. 그때부터 재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7시에 카페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직접 계산대에 섰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내리면서도 계산기를 머릿속에 돌렸습니다. 오늘 30만 원만 찍자.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어느 날은 직장인 한 팀이 와서 여기 원두가 예전이랑 다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재식은 본사에서 원두 공급이 바뀌었다는 공지를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블렌딩 변경이라는 문구 한 줄. 그의 허탈한 한숨이 매장에 길게 흘렀습니다.
본사에 전화라도 해봐요. 해봤어. 상담 연결도 어렵고 연결돼도 정책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네. 그 순간 제식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사업이 아니라 본사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구나. 여름이 지나자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새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광고, 포인트 적립, 화려한 인테리어까지 모든 게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간판이라도 새로 바꿔볼까? 돈 없어요. 인테리어, 대출 이자도 아직 못 갚았잖아요. 정희의 말은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가계부를 붙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직금에서 남은 돈은 1천만 원 남짓. 그나마도 임대료와 인건비로 곧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식은 텅 빈 매장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번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는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본사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요. 혹시 상권 변경이나 리모델링 지원은 안 되나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건 점주 부담이에요. 본사는 지원 안 합니다. 그럼 제가 폐점을 하면요? 계약 기간이 3년이니까 중도 해지 이약금이 발생합니다. 인테리어 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천만 원 정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꿈이었는데 이제는 그 퇴직금조차 빚으로 변할 위기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상인들은 하나둘씩 그를 위로했습니다. 요즘 창업 쉽지 않아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다 돈 빨아먹어요. 맞아요. 우리 옆 가게도 몇 달 못 버티고 나갔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식은 책임을 본사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정은 내가 했잖아. 그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줄었고 둘 사이엔 점점 침묵이 늘어갔습니다. 나는 인생 2막을 꿈꿨는데 이젠 1막보다 더 힘들어졌어. 제식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안엔 희망이 아닌 버팀과 체념의 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식의 카페 라떼가 있는 오후는 어느덧 오픈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 머신이 멈춰 있는 날도 있었고 손님이 단 3명뿐인 날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문 닫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내 정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만 더 여름 지나면 나아질지도 몰라. 작년 여름에도 그랬어요. 그땐 배달한다고 더 적자였잖아요. 제식은 대답 대신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지만 이젠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며 진심으로 카페를 운영했지만 진심만으로 버틸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본사에서는 새로운 메뉴 출시를 알렸습니다. 사장님, 신제품 나왔어요. 전 매장 필수 입고입니다. 아직 재료도 남았는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본사 정책이니까요.
새 메뉴는 흑임자, 크림 라떼. 문제는 원두와 크림, 시럽 등 모든 재료를 본사에서만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가격은 시중가의 2배. 제식은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계약서의 조항을 떠올리며 어쩔 수 없이 주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장사도 아니고 그냥 본사 하청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르바이트생이 월급날이 지났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 급여는 언제쯤? 아, 미안해. 며칠만 기다려줘. 이번 주말까진 꼭 줄게. 그 말 뒤로 제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은 고작 48만 원. 그는 결국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직원 월급을 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제식은 무겁게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의 목소리는 작고 눈빛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웃는 법을 잃었습니다. 아침마다 카페 문을 열면서도 오늘은 얼마나 손님이 올까가 아니라 오늘은 얼마나 적자가 날까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부하 직원들이 부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하며 웃었지만 이젠 손님 하나에게 오늘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예전 직장 동료가 우연히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커피도 직접 뽑으세요. 와, 멋지다. 제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해보고 있지. 하지만 동료가 돌아간 뒤 그는 카운터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멋지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겨울 한파와 함께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고 난방비는 2배로 늘었습니다. 한 달 매출 300만 원, 고정비 600만 원. 남는 건 없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요즘 전 매장 어려워요. 그래도 버텨야죠.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결국 제식은 카드 대금과 임대료를 밀리게 되었고 건물주로부터 내용 증명까지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 못 내시면 계약 해지 절차 들어갑니다. 그날 밤 제식은 카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매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퇴직서에 도장을 찍던 날의 자신, 처음 커피 향을 맡으며 설렜던 마음, 그리고 지금의 초라한 현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아내 정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늦으면 회복도 안 돼요. 여보, 나 아직 할 수 있어. 무슨 힘으로요? 빚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퇴직금 다 날리고 이젠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잖아요. 그 말에 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엔 언제나 들고 다니던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이젠 그 잔도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나 자신이 실패한 느낌이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물이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커피 향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향이 너무 쓰게 느껴집니다. 그의 말에는 피로와 후회, 그리고 작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문을 닫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카페의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한겨울의 찬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제식의 카페 라떼가 있는 오후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향 대신 공기 중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건물주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밀린 임대료 석 달치, 그리고 이약금까지 합치면 800만 원. 제식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정희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이제는 버틸 힘이 없어. 그날 밤, 그는 매장불을 끄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간판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라떼가 있는 오후 처음 그 이름을 붙였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낡은 스티커처럼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폐점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본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마자 철거비와 이약금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 인테리어 철거비는 점주 부담이십니다. 계약 2년 미만이니까 위약금 1,800만 원 발생합니다. 제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명예퇴직의 두 번째 인생이야. 완전히 빚 인생이 됐네. 카페 내부의 의자와 테이블, 커피 머신까지 중고로 내놨지만 팔리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커피 머신은 신형 모델이 아니네요. 40만 원이면 괜찮죠? 처음 600만 원 주고 샀던 기계가 그렇게 헐값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커피 머신을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나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 카페를 비우던 날 매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 하나, 컵 하나 남지 않은 공간은 한때 그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던 장소였지만 이젠 아무 냄새도 아무 온기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지만 이번엔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속엔 슬픔만이 아니라 묘한 해방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것,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폐점 후의 삶은 더 어려웠습니다. 남은 건 5천만 원의 빚과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앉아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내는 그런 그를 보며 애써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해야죠. 아직 우리 둘 다 건강하잖아요. 그 말이 제식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지. 그는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5세 퇴직자가 다시 직장을 구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40대 초반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충분하신데 연령대가 좀. 거절의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조용히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천천히. 그녀의 말에
재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그가 카페를 시작할 때 적어둔 문구가 있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그 문장을 보며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 후회는 했지만 그래도 배웠잖아. 그는 조용히 펜을 들어 새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배웠다. 그는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진짜 현실을 배운 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재식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커피는 이제 지긋지긋한데. 하지만 그는 결국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번엔 사업주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커피를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어도 괜찮아. 다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지. 그는 그렇게 다시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욕심이 아닌 진심으로 커피를 대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커피 향은 여전히 쓰지만 그 속엔 다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인생 이막은 실패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진짜 나를 다시 찾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그는 그렇게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라떼가 있는 오후 대신 조용한 아침의 커피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의 실패가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깊었습니다. 재식은 카페의 간판이 철거되던 날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텅 빈 매장 안에는 커피향 대신 먼지 냄새가 가득했고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 자식들의 조심스러운 위로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이불 속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고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이젠 뭘 해야 하나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역 일자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중장년 창업 실패자 재도전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젊은 후배들에게 늘 했던 말 실패는 끝이 아니다. 배움의 시작이다. 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날 그는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모두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치킨집을, 어떤 이는 편의점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재식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카페를 했었어요. 처음엔 잘 됐는데 나중엔 손님이 뚝 끊기더라고요. 그 마음 알아요. 저도 한때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재식은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문 컨설턴트가 이제는 창업보다도 경험을 나누는 쪽으로 눈을 돌려보라는 말을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운 게 많잖아. 그걸 나눌 수도 있겠구나. 그 후 재식은 은퇴자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직접 사업을 했던 경험,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미소였습니다. 첫 강의 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카페를 운영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중년의 남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듣고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저도 두려웠는데 이제 조금 용기가 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시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 길이 내가 다시 걸을 길이구나. 그는 이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카페에서 실패한 날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합니다. 그때의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조용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성공을 좇지 말자. 의미를 찾자. 내가 배운 걸 나누며 살자.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카페 간판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이름의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식 씨의 새로운 희망이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24시사 연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